2026년 1월 카타르 도하 카타르 에너지 본사 47층 회의실. 중국 국영조선그룹 CSSC 대표단 6명이 말없이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의 햇살이 쏟아졌지만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LNG 운반선 계약서는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국 기업 담당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이 30년 동안 도전했습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도 끝내 넘지 못한 벽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직접 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왕지안민입니다. 중국 최대 국영조선그룹 CSSC에서 28년을 일했습니다. LNG선 기술개발부 수석 엔지니어, 중국 정부가 국운을 걸고 추진한 LNG선 국산화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중국이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자부심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멈췄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디까지 가 있었는지 눈을 뜨고 마주해야 다음이 있습니다. 28년의 기억을 꺼내겠습니다. 2023년 9월 상하이 장강구 CSSC 신형 대형 도크 준공식, 길이 900m, 폭 120m, 동시에 초대형 선박 3척을 나란히 건조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세계 최대라고 했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사람만 3,000명이 넘었고 황포강 바람에 붉은 현수막 수십 개가 일제히 펄럭였습니다. 폭죽이 연달아 터지며 회색빛 강 위로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군악대의 연주 소리가 도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단상 앞 5번째 줄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28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해왔지만 그날처럼 자랑스러웠던 날은 없었습니다. CSSC 회장 장하이위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씁니다. 이 도크에서 마침내 중국의 LNG선이 탄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을 넘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30년 동안 독점해온 그 자리까지 반드시 우리가 가져올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두 손이 빨개지도록 쳤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건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요. 2000년대 초 우리는 일본을 뒤집었습니다. 가격으로 눌렀고 납기로 눌렀고 물량으로 눌렀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조선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한국마저 물량으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벌크선, 화학제품선, 중국이 손을 뻗는 곳마다 시장이 열렸고 어느새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의 절반 이상이 우리 도크로 왔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LNG선만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끈질기게도 오직 이 한 분야만큼은 한국이 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LNG선을 진지하게 넘보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후반이니 이미 10수년째 같은 결과였습니다. 도전할 때마다 발주처들이 기술 검증 단계에서 고개를 저었고 계약서는 어김없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런지 표면적인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멤브레인 기술, LNG 화물창 내벽을 감싸는 0.7mm짜리 특수 금속막. 하지만 그게 정말로 그렇게까지 넘기 어려운 벽인지는 그때에 저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연회 자리에서 동료 천웨이가 제 옆에 앉으며 잔을 건넸습니다. 지안밍, 한국 사람들 오늘 이 뉴스 보고 표정이 어땠겠어? 좀 떨렸겠지? 저는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글쎄, 5년이면 끝날 텐데 뭘, 길어야 10년. 천웨이가 껄껄 웃으며 잔을 부딪혔고 주변 동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그 연회장 안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차창에 기댄 채 황포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 위를 지나는 화물선들의 불빛이 검은 물 위에 길게 흔들렸습니다. 그 배들 중 상당수는 우리 CSSC가 건조한 것들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바다를 가도 우리가 만든 밴든 배가 다닙니다.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컨테이너 선도,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유조선도, 그 사실이 그날 밤만큼 뚜렷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LNG 선도 곧 우리 이름을 달고 저 강 위를 지날 것이라고.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저는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황포강의 야경은 아름다웠고 술기운은 따뜻했으며 내일은 분명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날 밤 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카타르 도하, 카타르 에너지 본사 회의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 카타르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박 발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코드명 노스필드 이스트 확장 프로젝트. 연간 LNG 생산량을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끌어올리는 초대형 계획이었습니다. 필요한 LNG 운반선만 100척 이상, 척당 계약 금액 약 3,700억 원,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조 원짜리 발주였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가 이 프로젝트 하나를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CSSC가 준비한 제안서는 자신감으로 넘쳤습니다. 한국 대비 28% 저렴한 가격, 납기 6개월 단축, 중국 정부 보증의 저금리 금융 패키지, 카타르 국내 인프라 투자 포함 옵션까지. 영업 책임자 류밍이 최종 검토 회의에서 제안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28% 가격 차이면 기술 심사만 통과하면 우리 겁니다. 수십조 원에서 28%가 얼마입니까? 발주처가 이걸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카타르 에너지 기술 실사단 12명이 상하이를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새 도크를 직접 걸었습니다. 900m짜리 도크 끝에서 끝까지 걸으며 시설을 살폈고 크레인이 돌아가는 것을 올려다봤으며 준비된 브리핑 자료를 꼼꼼히 들었습니다.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규모에 감탄했고 설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내내 기술 토론도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슬슬 이번엔 되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오후 실사단 수석 엔지니어 알리 알 만수리가 회의 마무리 자리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LNG 화물창 멤브레인 시스템 자체 기술입니까? 아니면 외부 라이센스 기반입니까? 류밍이 잠깐 멈췄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재는 프랑스 GTT사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말까지 자체 기술 전환이 목표입니다. 알만수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예상하던 대답을 확인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류밍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알만수리 표정 봤어? 좀 이상하지 않아? 류밍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28%야. 28% 가격 차이라고. 그게 더 중요하지?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계약에서 28%면 수조 원의 차이입니다. 설마 멤브레인 하나 때문에 그걸 포기하겠냐는 생각이 결국 제 입을 닫게 했습니다. 3달 뒤 카타르 에너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과 공식 발표문에는 단 한 줄이 있었습니다. 기술 검증 요건 충족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8% 가격 차이는 그 한 줄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발표문을 읽던 류밍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가는 것을 저는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카타르 에너지 공식 발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기술 검증 요건,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멤브레인이었습니다. 0.7mm짜리 금속막 하나가 수조 원의 가격 차이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창밖의 황포강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그 멤브레인을 만드는데 30년이 걸렸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걸릴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024년 7월
베이징 CSSC 기술 전략 긴급 회의실. 카타르 탈락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 뒤였습니다. 기술개발부, 영업부, 전략기획부 책임자들과 외부 자문 전문가 둘까지 15명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회의 소집 통보는 전날 밤 11시에 왔습니다. 그게 이미 분위기를 말해줬습니다. 창문 밖으로 베이징 한여름의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지만 회의실 안은 에어컨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전략기획부 부장 술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카타르 결과의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28%를 낮춰도 졌습니다. 멤브레인 기술의 자체와 여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기술개발부 선임연구원 장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멤브레인이 뭐가 그렇게까지 어렵습니까? 한국도 처음부터 자체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1990년대에 프랑스 GTT에서 기술 이전받아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걸 30년 동안 갈고 닦은 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달려들면 3년이면 충분합니다. 길어야 5년이면 따라잡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장 연구원 말이 맞습니다. 한국이라고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엔 프랑스 기술을 사다 썼습니다. 라이센스로 배우고 그걸 개선해서 독자화한 거지 처음부터 천재들이 뚝딱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인력과 자금이면 그들의 30년을 5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회장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지한밍 수석, 그러면 멤브레인 기술 자체화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주십시오. 3년 목표로 가겠습니다. 예산은 정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한국 조선사들의 공개 기술 자료를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허 문서들, 국제학술 논문들, 업계 분석 보고서들을 쌓아놓고 하나씩 넘겼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걸렸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만 봐도 LNG, 화물창 관련 등록 특허가 2,347건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 1,812건, 하나오션 1,698건, 세 회사를 합치면 5,857건, 멤브레인 관련만 추려도 800건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속으로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특허가 많다고 기술이 좋은 건 아니지. 중요한 건 실제 구현이지. 노트북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5,857건 하나하나가 30년에 걸친 현장의 실패와 수정과 개선의 기록이라는 것을 그날 밤에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허 한 건이 탄생하기까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밤샘 작업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제품이 폐기됐는지 그 무게를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상하이 CSSC 극저온 기술연구소 지하 2층. 멤브레인 자체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넉 달째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엔지니어가 투입됐고 정부 배정 예산만 2,40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12시간 이상 연구소에 있었고 퇴근해서도 머릿속은 멤브레인 패널 설계도로 가득했습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구소 복도엔 접이 침대가 놓였고 컵라면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해내려 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0.7mm 두께의 특수 스테인리스 합금 패널 수백 장을 이어붙인 시제품 화물창 모듈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완성품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서서 웃으며 찍었습니다. 넉 달 동안 잠을 아껴가며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극저온 시뮬레이션 테스트실에 투입하기 전날 밤, 전자 시제품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이게 버텨주면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테스트실 내부 온도를 영하 163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LNG 운반선 화물창 내부 환경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테스트 당일 아침 팀원 12명이 모니터 앞에 늘어섰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냉각 장치가 가동되며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지하 연구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온도 수치가 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조치면서 손안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영하 50도 이상 없음, 영하 100도 이상 없음, 영하 130도 이상 없음. 여기까지는 숨을 참았다 내쉬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영하 50도. 모니터에 미세한 진동 수치가 잡혔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영하 158도. 패널 접합부 센서 3곳에서 비정상 수치가 올라왔습니다. 극한의 냉기 속에서 금속이 예상 외의 방향으로 수축하며 응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조작 담당 연구원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멈출까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계속. 영하 162도. 균열이 갔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었지만 진동 센서가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패널 모서리 접합부 3곳에서 동시에 미세 균열 신호가 올라왔습니다. 영하 163도는 LNG선의 정상 운항 조건입니다. 우리는 정상 조건에 닿기 1도 전에 이미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모니터 앞 12명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하 연구소의 웅웅거리는 냉각음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재료 배합의 문제인가? 용접 순서의 문제인가? 접합부 설계의 문제인가? 머릿속으로 원인을 빠르게 훑었지만 어느 하나를 딱 집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재료, 성계, 용접, 열 응력 분산, 접합부 처리, 전부가 하나로 연결된 복합 문제였습니다. 어느 하나를 고쳐도 나머지가 버텨줘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물음을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어떻게 해냈을까? 그냥 오래 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따로 있는 걸까? 그 물음은 단순해 보였지만 막상 답을 떠올리려 하면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3년이면 된다고 말하던 것이 얼마나 가벼운 말이었는지 그 차가운 지하 연구소가 처음으로 가르쳐줬습니다. 2025년 2월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도 업계 기술 교류 명목으로 방문 허가가 났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거제 사업장 공식 견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천회의와 함께 김해공항에 내려 버스로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겨울 바다가 보였습니다. 회색빛 바다와 낮게 깔린 구름, 을씨년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를 건너 거제 땅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차창에 바짝 얼굴을 붙였습니다.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아니, 조선소라는 표현이 맞지 않았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고 그 아래 선체들이 각각의 공정 단계에 맞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도크 하나의 길이가 우리 상하이 것과 비슷했는데 그런 도크가 여러 개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현대중공업 직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만 연간 LNG선 12척을 건조합니다. 12척.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LNG 화물창 제작 공정구역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용접사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0.7mm 패널을 이어 붙이는 용접이었습니다. 보통의 용접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열이 과하게 가해지면 패널이 뒤틀립니다. 한쪽을 이으면서 동시에 반대쪽 쪽의 영역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하는 용접사의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일정했습니다. 용접 토치의 각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유지됐습니다.
저는 천웨이에게 소리 없이 입으로만 물었습니다. 저 사람 경력이 얼마나 됐을까? 천웨이가 안내 직원에게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안내 직원이 용접사에게 물었고 용접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23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3년, 같은 작업을 23년 동안 해온 사람, 그 사람의 손이 기억하는 것을 교과서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설계의 도면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특허 문서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오직 그 사람 안에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둘러보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공장 안에 수백 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3년짜리, 18년짜리, 15년짜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세월을 조용히 녹여넣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만든 배가 세계 바다를 달립니다. 그들이 만든 화물창이 영하 163도를 버팁니다. 그 이유가 갑자기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몸에 새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천웨이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대단하더라.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기계 스펙이나 도면이 아니라는 것, 3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몸이라는 것, 그 사실이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비행기가 상하이 쪽으로 기술을 틀며 고도를 높이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그 용접사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흔들리지 않던 그 손을.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이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4월 베이징 CSSC 본사 자료실. 거제도에서 돌아온 뒤 저는 자료 조사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기술 스펙을 비교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기술을 쌓아왔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자료실 한쪽 구석 책상을 혼자 차지하고 앉아 HD 현대중공업의 LNG 화물창 관련 특허 목록을 연도 순으로 뽑아 펼쳤습니다.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6년치였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단 한 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998년, 1999년, 2000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한국을 강타한 1998년에도 특허가 나왔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였던 2008년에도 나왔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극심했던 2015년, 2016년에도 나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누군가는 그 연구소 안에서 매년 뭔가를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용도 봤습니다. 초기 1990년대 후반 특허들은 기본 설계 변형이었습니다. 프랑스 GTT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는 시도들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독자적인 열 응력 분산 구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에 AI를 활용한 용접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이 등장했습니다. 2020년대에는 실시간 균열 감시 센서 시스템, 자동화 품질 검사 기술로 넘어갔습니다. 한 층씩 쌓아올린 탑이었습니다. 꼭대기에서 보면 시작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탑. 우리는 그 탑의 꼭대기만 봤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면 우리도 3년이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탑을 쌓는데 26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더 빠를 수 있다고, 더 많은 돈과 인력이 있다고, 그래서 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를 자료실 형광등 아래서 26년치 특허 목록을 보며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술에는 시간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인력으로도 정부 지원으로도 압축되지 않습니다. 26년 동안 단 한 해도 멈추지 않고 개선해온 사람들의 집념이 거기 있었습니다. 불황에도 위기에도 발주가 없는 해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 그 시간의 무게를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5년으로 압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특허 목록을 덮으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료실은 조용했고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26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의 2,400억 원 예산과 100명의 엔지니어는 생각보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상하이 CSSC 본사 임원회의실. 내부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CSSC가 외부에 의뢰한 독립기술평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3사와 CSSC의 LNG선 기술력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표지를 넘기고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LNG 화물창 용접 불량률, HD 현대중공업 0.007%, 삼성중공업 0.09%, 하나오션 0.008%, 그리고 CSSC 시제품 테스트 결과 11.3%. 저는 그 숫자를 세 번 읽었습니다. 11.3. 한국이 0.007에서 0.09를 유지하는 동안 우리 시제품의 불량률은 11.3%였습니다. 1000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LNG선 화물창 하나의 용접 지점이 수십만 군데입니다. 불량률 11.3%면 수만 곳에 미세 결함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하 163도의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마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극저온 내구성 사이클 테스트. LNG선은 운항 중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 온도 변화를 몇 사이클이나 견디는지 측정합니다. 한국 기준은 30년 운항을 전제로 한 8,000 사이클 이상 통과였습니다. CSSC 시제품 결과는 2,300 사이클에서 9조 이상 발생이었습니다. 한국 기준의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선급협회 기술 인증 현황. 선박이 실제로 발주되려면 LR, DNV, ABS 같은 국제선급의 기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HD 현대중공업 7개 완료, 삼성중공업 6개 완료, 하나오션 6개 완료, CSSC 0개.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저 혼자였는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1년 전 제가 회의실에서 자신 있게 말했던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우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3년이면 됩니다. 그 말이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크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숫자로만. 창문 너머로 황포강이 보였습니다. 강 위에 배들이 지나갔습니다. 컨테이너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만드는 배들이었습니다. 그 배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1위 조선 강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가가치가 낮은 선종에서의 1위였습니다. LNG선 한 척의 단가는 컨테이너선의 2배가 넘습니다. 그 시장을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거기 없는 사이에 그 사실인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인정으로.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계속 부딪히는 것이 답인가? 아니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 답인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카타르 도하. 카타르 에너지 본사 CSSC가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노스필드 이스트 2차 발주였습니다. 이번엔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한국보다 35% 싼 조건이었습니다. 납기도 앞당겼습니다. 카타르 국내 인프라 투자 패키지도 더 키웠습니다. 영업팀은 이번엔 반드시 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발표를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1.3, 2300 사이클, 0개. 저도 도하에 동행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기술위원회 위원장 알 카타니가 우리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중했습니다. 커피를 권했고 아랍 전통 과자도 내왔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 묶음 내려놓았습니다. CSSC의 제안은 경제적으로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LNG선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보는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는 서류를 우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기술 데이터를 카타르 측 독립기관이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화물창 불량률, 내구성 사이클, 국제인증 현황, 이 세 가지가 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알 카타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들은 우리 내부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회의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대표단 6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로비를 지나면서도,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도 사막 도시의 오후 햇살이 차창으로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창 밖 도하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중동의 사막 도시가 이렇게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이유, 그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들, 그 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2번이나 도전해서 2번 닿은 벽 앞에 멈춰 섰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사막의 뜨거운 공기처럼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침대에 앉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멀리 도하만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를 지금 어떤 배가 지나가고 있을까? 그 배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물음을 혼자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이징 본사에 보낼 출장 결과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빈 화면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하는가? 우리는 또 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말 베이징 CSSC 본사 기술개발부 사무실. 클락슨 리서치 보고서가 배포됐습니다. 영국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이 집계한 2026년 글로벌 LNG선 발주 전망 수치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6년 전 세계 신규 LNG 운반선 발주 예상량 77척. 저는 잠시 그 숫자를 바라보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조선사별 예상 수주량 HD 현대중공업 24척, 삼성중공업 23척, 한화오션 25척, 합계 72척, 중국 CSSC 5척. 단, 기존 라이센스 기반이며 한국기술협력 조건부. 저는 그 숫자를 오래 봤습니다. 72, 그리고 5. 전 세계가 그해 필요로 하는 LNG선 17척 중 93%를 한국 세 회사가 만듭니다. 인구 14억의 나라가, 수십만 조선 인력을 보유한 나라가, 30년 동안 도전해온 나라가 5입니다. 그것도 독자 기술이 아닌 한국협력조건부 5척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더 읽었습니다. 한국조선 빅3의 현재 수주 잔고 3.5년치 확보 완료. 이 말은 지금 당장 LNG선 발주가 한 척도 더 들어오지 않아도 한국조선소들은 2029년까지 일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발주를 하고 싶은 선주들은 2029년 이후 인도 슬롯을 예약해야 합니다. 세계가 한국조선소의 빈 슬롯을 기다립니다. 줄을 서. 그 줄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LNG선 한 척 단가 3,700억 원, 동급 컨테이너선의 2.5배입니다. 한국이 72척을 가져가면 약 26조 6,400억 원입니다. 우리가 가져간 5은 약 1조 8,500억 원입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잡지 못한 기회의 크기였습니다. 매년, 매 발주마다 반복된 그 차이였습니다. 창밖으로 황포강이 보였습니다. 강 위에 배가 지나갔습니다.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맞습니다. 우리는 세계 1위 조선 강국입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시장에서는 압도적입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실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72대 5라는 숫자가 그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보고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고 다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72대 5보다 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웨이가 혼자 말처럼 말했습니다. 다음 도전은 언제야?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베이징의 1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2026년 1월 베이징 자택 새벽 2시 CSSC 경영진에게 제출할 기술 전략 보고서 마감이 이틀 앞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LNG선 자체 기술 개발 3개년 로드맵 2차 수정안. 저는 빈 화면을 1시간 동안 봤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고 아이들 방에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력했습니다. LNG선 기술 격차의 구조적 원인 분석 및 현실적 전략 재현.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처음으로 제대로.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특정 기술 항목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격차입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기술 내재화의 역사, 현장에서 검증된 26년치 특허 2347건, 23년 경력 용접사의 손에 새겨진 기술, 8000 사이클을 버티는 화물창의 내구성. 이 모든 것은 단기간의 집중 투자로 복제하거나 압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우리 시제품의 용접 불량률 11.3%와 한국의 0.007%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데 최소 10년에서 15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 인력의 기술 축적, 반복적 실패와 개선의 사이클, 국제 인증 획득, 실제 발주 경험이 순서대로 쌓여야 합니다. 순서를 뛰어넘는 방법은 없습니다. 돈이 더 많아도, 사람이 더 많아도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야 합니다. 저는 쓰면서 거제도의 그 용접사를 떠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토치를 잡고 있던 사람, 23년이라고 짧게 답하던 목소리. 그 사람이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도 서툴렀을 것입니다. 첫 용접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10번째도 100번째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고 23년 뒤 그의 손은 0.007%의 불량률을 만드는 손이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랬습니다. 1960년대에 배 한 척 만들 수 없었던 나라, 1970년대에 처음 조선소를 세운 나라.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 한 척 한 척.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어렵다는 배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77척 중 72척이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LNG선 기술의 본질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한 세대에 걸쳐 기술에 헌신한 사람들의 집합이다. 그들은 적게 말하고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세계는 그 결과 앞에 줄을 서고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들의 설계도가 아니다. 그 인내심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베이징의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멀리 어딘가에 지금 이 시각 거제도의 조선소에는 불이 켜져 있을 것입니다. 영하 163도를 견디는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오늘 밤도 자기 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 생각이 들자 저는 부끄러움도 분노도 아닌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외심이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2월 전 세계는 LNG선 77척을 주문했습니다. 그중 72척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초콜릿을 얻어먹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던 그들이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 한 척 한 척.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배를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영하 163도를 견디는 기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시간과 사람과 헌신으로만 쌓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저는 중국 엔지니어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 자부심 당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